자, 제가 오늘 할 거는 이제 AI powered smart tourism 2.0입니다. 2.0 누가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스마트 투리즘은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제 맘대로 합니다. 스마트 투리즘 2015년에 만들었고 2025년이 내년 10년입니다. 10년 단위로 해갖고 이제 넥스트 3년짜리 3.0 이렇게 해갖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라고 하면 제가 그냥 2.0입니다. 스마트 투리즘. 어찌됐든 AI가 지배하는 시대고, 여러분들 오늘 다 AI 갖고 오셨죠? 스마트폰 안에 다 AI가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길찾기도 도와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대가 여러분들의 목 위에 있는 생물학적인 뇌, physiological brain이죠. 그 다음에 손 위에 올라가 있는 스마트폰, 이거는 이제 머신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technological brain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뇌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고 현실이고, 아마 조금 더 지나갔고 미래 세대 사람들이 야, 그 당시의 사람들은 뇌를 밖에다 놓고 다녔어. 그리고 뇌를 잊어먹기도 하고 뭐 이런데, 이렇게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진짜로. 뇌가 이제는 매우 작은 역할로 줄어들고 여러분들의 테크놀로지컬 브레인이 뇌 속으로 연결되거나 링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제가 항상 자랑을 하는데, 제가 무려 4년 동안이나 월탑 2%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2.0의 2%. 이걸 자랑하는 이유는 내가 아직 잘나지 않았기 때문에, 스탠포드보다 잘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노벨상 타면 제가 이제 저걸 지우고 제 이름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4년 동안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하고 전 세계 학문 분야, 전 분야죠. 2% 안에 들어가고, 사실 스마트 관광원을 만드는 거가 이제 제가 단장이었는데 중간에 하다가 잘렸어요. 제가 잘못 운영해갖고 잘려갖고 불명예 제대를 했습니다. 잘린 이유는 뭐 큰 건 아니고요. 돈을 118만 원 잘못 써갖고 토너를 거기 쓰고 있는 복합기 있죠? 그거에 118만 원짜리예요. 그 연구원들 쓰라고 제가 토너로 처리했는데 그게 누가 판사님한테 고자질을 하고, 어찌됐든 스마트 관광원을 만들었고,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박사과정은 $750, 그 다음에 $1,200, 그 다음에 석사과정은 $750를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사회과학자이기 때문에 사회가 변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사회과학자는 네이처를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는 말을 처음 하는 사람은 코페르니쿠스죠. 근데 지구가 아니고 태양이 돈다라는 말하는 건 프톨로메이였어요. 150년대, BC 150년. 어찌됐든 사회과학자들은 이렇게 사회가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발빠르게 연구를 해야 돼요. GPT가 나왔고 GPT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개밖에 안 나왔는데, 이제 GPT가 이제 맛이 갔죠? 아니죠. 다른 경쟁자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다른 또 연구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걸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패러다임. 패러다임이란 말은 사실 패라는 굴러간다는 뜻이고 다임은 틀입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이 굴러간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 말을 이제 1962년에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처음 썼어요. 이 과학혁명 구조에서 Structure of the Scientific Revolution에서 처음 썼는데, 이 사람이 이 패러다임이라는 걸 갖고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의 전환, 이런 말을 썼는데, 패러다임의 특징은 두 개가 공존할 수 없다. 그 다음에 히스토리컬하게는 이제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프톨로메이어의 지오센트릭, 그러니까 어스가 중심이고, 이 프톨로메이어스의 코페르니쿠스는 이제 헬리오센트릭, 그러니까 선이 중심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과학혁명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패러다임 시프트가 지금 이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분야에 쓰지만, 이 타임라인을 보면 프톨로메이어가 지오센트릭이라는 말을 150년 했었어요. 근데 이게 1400년 후에 코페르니쿠스가 헬리오센트릭이라는 말을 자기 책에다 The Revolution이라고 씁니다. 1543입니다.
패러다임이 1500년 만에 바뀐 거죠. 이 바뀌고 나서 그 다음에 케플러가 66년 뒤에 지구가 행성이 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갈릴레오 23년입니다. 그 다음에 뉴턴까지 55년이 걸려서 코페르니쿠스부터 뉴턴까지 144년의 터블런스가 있습니다. 어떤 게 맞냐? 막 하다가 뉴턴 이후에 아인슈타인까지 218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패러다임이라는 건 이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시간으로 치면 시간이 순차적으로 굴러가는 거를 우리는 크로니컬 시간이라고 합니다. 크로니컬. 연대기적 시간. 이때는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때 나온 게 아노멀리가 오커가 나는데 이때 코페르니쿠스가 나오고 갈릴레오가 나오고 어디까지 나오냐? 바로 뉴턴까지 나온 거죠. 뉴턴 이후에 아인슈타인까지 새로운 과학이 딱 세팅됩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세상이 나온 거죠. 그때 이후로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그 과학이 발전한 대가가 사실 이런 시대가 나왔습니다. 고프리드 라이프니츠가 처음으로 이진법을 갖다 내놔요. 이진법 하면 우리가 음과 양, 요즘 뭐 주역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행정가들이 많던데 대통령부터 해갖고 쭉 사람들이 정치를 많이 들락날락 거리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인데 그 점을 공부하는 책이 주역입니다. 주나라의 역. Book of Change죠. 그런데 라이프니츠가 이진법이라는 걸 착안했는데 이 친구가 베이징에 있었거든요. 알렉스 부베라고. 부베가 야 이거 한번 봐봐. 여기는 이미 이진법이야. 그래갖고 보낸 게가 64개의 그 괴를 보냈어요. 그래서 보니까 야 동양인들은 벌써 중국인들은 하늘과 땅, 밤과 낮, 여자와 남자, 바다와 땅 뭐 이런 거 다 이진법이라는 거야. 이미 정리가 됐다는 거였고 깜짝 놀라면서 자기가 논문을 써요. 이때 1703년에 논문이 알고리즘 오브 디지털 이렇게 써요. 그 아리스메틱하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부울이 170년 후에 부울 대수를 만들어요. 대는 대자, 현대할 때 대자거든요. 대신한다는 뜻인데 그래서 우리가 쓰는 집합비유 있잖아. A and B, A와 B 그 엑셀에서 많이 쓰겠죠. 그걸 만들어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조지 불. 이 조지 불이라는 아이디어를 갖고 클로드 셰넌, 우리 클로드 AI 있지 않습니까? 이 클로드 셰넌이 이 네 개의 조합, A and B, A와 B, not A and B, not A, O, B 이 네 가지를 갖다가 실제로 전자기로 해갖고 보내봐요. 참이 나오는지 거짓이 나오는지 그걸 성공시킨 사람이 이 사람이 쓴 셰넌스 디지털 서킷 시리즈입니다. 이 이후에 우리가 지금 스마트 건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스마트 건강을 보면 지금 2020년에 AI잖아요. 10년을 백하면 스마트폰 시대입니다. 스마트폰 시대가 2007년에 내놨지만 우리나라에 갤럭시를 내놓은 건 삼성이에요.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스마트로 넘어가거든요. 2015년에 이게 누가 있냐? 부철모가 스마트 건강을 논문 썼죠. 그 다음에 10년 백하면 이때는 소셜미디어의 시대입니다. 이때는 피어 리뷰, 그러니까 트립 어드바이저의 시대였고 다시 10년 가면 1990년도의 인터넷 시대였어요. 여기 인터넷 시대에 처음 되신 분들 꽤 있으시죠? 그 다음에 다시 또 10년 하면 IBM의 PC예요. 그러니까 매 10년마다 아까 패러다임 시프트가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프토로메이어부터 코페르니쿠스까지는 1500년 걸렸고 그 다음에 150년, 218년 이렇게 걸렸지만 지금은 10년 단위로 패러다임이 변했고 이거에 적응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코닥처럼 되고 어떻게 돼요? 디지털 카메라처럼 되고 블랙베리처럼 되고 블록버스터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과학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사회 변화에 적응을 못하면 맛이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구글 트렌드에 가서 치면 2021년부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챗GPT가 검색이 되고 그 이후는 AI가 검색이 돼요. 이건 스마트폰이죠. 그래서 시대가 이미 AI로 왔다는 것을 구글 트렌드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이 두 사람이 그레이트 피겨죠. 이 두 사람이 올해를 장식했습니다. 하나는 젠슨 황, 대만 사람이죠. 한 사람은 제프리 힌튼. 이 제프리 힌튼이 만든 백프로파게이션 티오리 제가 석사 때 배웠습니다. 그 백프로파게이션 티오리를 갖고 제가 AI를 공부했어요.
근데 요것밖에 안 됐어. 그래도 뭐 성공했어. 어쨌든 이 사람은 이 저장 공간을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예. 이거죠. 엔비디아의 솔루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유저죠. 앱을 통해서 GPT의 클로우드 시스템을 써서 여기에 클라우드 플랫폼에 해갖고 여기에 있는 저장 공간을 쓰는 거예요. 이걸 만드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고 삼성의 주가는 어디다 납품을 했어요? 인텔에다 납품해갖고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하이닉스는 엔비디아하고 손을 잡고 여기다 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스마트 관광이잖아요. 그럼 스마트 관광은 어디에 있는 거냐? 바로 이렇게 엑스피디아 같은 사람들이, 물론 이 엑스피디아가 지금은 이렇게 못하지만 어찌됐든 recommendation search itinerary 같은 걸 합니다. 그래서 여기로 접근을 하고 여기로 접근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쯤 있냐면 생태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웹사이트로 접근하든 스마트폰으로 접근하든 어찌됐든 recommendation search for itinerary를 하고 있다. 이게 우리의 현재 위치다 라는 거죠. 이거 누아 건데 누아 거를 갖다가 제가 가져다 썼습니다. 누아의 비즈니스 모델인데 깜짝 놀라시네요. 어찌됐든 누아가 만든 이 컨셉은 GPT를 통해서 여기 있는 어울게이트 셰프스롯 호텔, 그 다음에 대한항공, 뭐 카약 뭐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웹상에서 하는 거고, 이 앱상에서 아까처럼 AI가 레코멘데이션 해주는 거죠. 이제부터는 AI가 여러분들한테 레코멘데이션 해주는데 매우 정확하게 레코멘데이션을 해줄 가능성이 있다. 자, 제가 이거 봤는데 여러분들 우리 스마트 관광 하지만 관광이란 단어는 주역에서 나왔습니다. 요게 풍수 관계인데, 관계는 사실 풍지 관계예요. 이게 땅이고 이게 바람이에요. 풍계고 이게 지계입니다. 이게 땅 위에 바람이 휙휙 돌아다니는 걸 관계하고 골관자로 한 거죠. 이게 관계인데 여행도 여기서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화산녀예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의 태극기 이쪽에 있죠. 이게 리계입니다. 리계. 그래서 불을 타는 거고, 요건 산. 예. 간자인데. 그래서 화산녀. 화산녀도 봐요. 산 위에 이 불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행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건 보는 거고, 이거는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트래블이고, 이건 투어리즘이야. 그러니까 서양의 습관을 우리가 가져다 배우지만 사실 그러면 안 돼. 우리가 훨씬 오래됐어. 중국이 오래됐지만 중국 문화권에 속하니까. 그런데 재밌는 건 수천 숲길을 가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음식, 연락. 먹고 즐기고 마시는 거. 이 수천 숲길에 연자가 들어있어요. 락자하고. 음식. 아까 말했지만 먹는 거. 음식이잖아요. 연자는 연애할 때 연자입니다. 뱅킷, 메뉴. 락은 뭐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안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의 텀이 다 들어있더라고. 이걸 내가 연구하려고 진짜 주역책을 마구 읽었어요. 마구. 잘 알지 못해요. 근데 여전히 이게 쓰여요. 방방, 관찰, 관망, 관점, 관련, 달관, 미관, 장관 쭉 쓰이죠. 여객기, 여인숙 아시는 분들 많죠? 여기. 자, 그래서 스마트폰 몇 분 남았죠? 하여튼 스마트 관광 제가 정의하기 이렇게 한 거예요. 사이언스. 5분 남았어요? 20. 사이언스는 뭐냐? 땅을 보거나 하늘 보거나. 망원경을 갖고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은 갈릴레오고, 망원경을 갖고 땅을 쳐다보는 사람은, 현미경을 보는 사람은 휠이고. 이거 보는데 어딜 보느냐에 따라서 망원경이 현미경이 될 수 있고 망원경이 될 수 있는데, 망원경 보는 사람은 갈릴레오, 현미경을 보는 사람은 휠이. 이게 사이언스예요. 엔지니어링은 만드는 거예요. 뭔가를 만드는 거죠. 테크놀로지는 장인들이에요. 기술.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다. 이 스마트 관광을 제 강의를 하면서 이걸 만드는 건데, 저도 머릿속으로 계속 만들어요. 근데 정남호 교수님이 2008년에 아니야, 2003년에 오셨나? 저희 2009년에 오셨고 제가 2012년 3년 뒤에 왔는데, 정남호 교수님이 저를 초빙이 아니지, 하여튼 뭐 어드바이스를 잘 해줘갖고 우리 학교에 오게 됐어요. 정남호 교수님 와갖고 이걸 키웠죠.
그렇죠? 관광 IT를. 근데 저는 와갖고 옆으로 갔어요. 원래 가을치자 같은 인생이라 일이 옆으로 갔죠. 이게 뭐냐? 위점이에요. 위점. 등이 줄기를 위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우는 건 제목을 키우지만 이렇게만 키우면 안 되고 옆으로 호라이즌틀하게 가야 된다라는 말을 위점이란 말은 지어르 들레즈가 프랑스 철학자인데 그 사람이 처음 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한 3-4장밖에 없어요. 그 단어 하나 나왔는데 제가 그 단어 갖고 야 스마트 관광은 물리적으로 와갖고 관광 안에 있는 IT가 아니라 관광과 IT가 합쳐지는 물리적 합치는 게 아니라 스피리추얼하게 합쳐져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관광 앞에서 스마트를 붙인 거예요. 스마트 관광. 그리고 한글로는 스마트 관광을 합쳤으면 돼요. 고유명사로. 다른 사람들은 띄었었는데 저는 계속 고유명사로 합쳤거든요. 그래서 2015년에 내놓은 제 논문이 이거예요. 데이터를 모아. 사진을 찍죠. 관광 가서. 인스타그램 올려. 페이스북에 올려. 익스체인지죠. 프로세싱 하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모아서 결국은 하게 되면 관광하게는 스마트 익스피리언스. 맛집을 찾으러 다니려면 맛집에 지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스마트 비즈니스 에코시스템. 그 지역에서 해야 되죠. 성곽도시 스마트 대시를. 이 3가지의 필라를 뭐가 만들어내는 거냐? 데이터가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 그림이 진짜 간단하고 파워풀하죠. 그래서 이게 사이테이션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2015년에 제가 2013년부터 쓴 논문인데 이거 만들어내냐고 다른 교수라고 계속 논의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다시 저렇게 평면을 갖다가 구조를 만들었어요. 제가 그렇지 않고 다시 쓴 건데 피지컬 레이어가 있어요. 도시에 건물이 있고 커넥션이 있죠. 테크놀로지 레이어. 그 다음에 데이터가 보이죠. 그 다음에 체계가 있어야 되지 비즈니스가 되고 비즈니스가 되어 익스피리언스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돼야지 스마트 투어리즘 레이어 아키텍처가 된다라고 2018년에 다시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4년에는 지금 스마트 투어리즘 2.0의 논문을 쓰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휴먼과 AI의 인터랙션이다. 이 지점이 하이브리드 인텔리전스인데 이 지점을 우리가 이제 연구해야 되는 거고 이게 어디로 들어가냐? 아까 2015년에 제가 쓴 그 레이어에 다 들어가 다. 그래서 결국은 인프라스트럭처 피지컬 레이어에도 AI가 들어가고 테크놀로지컬 레이어에도 당연히 클라우드 플랫폼이 올라가고 메타버스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말했던 데이터가 올라가고 거버넌스가 올라가고 거버넌스가 지금 AI에 대한 거버넌스 거의 없죠. 판사님 없죠. 네, 이건 이러면 판사님이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를 고용해서 제가 좀 챗GPT한테 시켜갖고 쫙 해갖고 판사님한테 드릴게요. 자, 비즈니스 레이어. 그러면 이때 AI, GPT 이렇게 구글 막 했는데 그때 생각은 제가 요것만 생각했는데 사실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5년에 쓴 스마트 데스티네이션 비즈니스 에코시스템 그 다음에 스마트 익스피리언스는 스마트 투어리즘인데 2025년 10년 뒤에는 AI enabled,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때 생각 못했던 거는 레지던스였거든요. 그래서 토리스트 레지던셜. 또 그때 생각 못했던 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버추얼과 피지컬. 그러니까 우리가 레지던스와 토리스트, 그 다음에 버추얼과 피지컬. 이게 주역에 나오는 사상입니다. 예. 그래서 이 주역의 사상을 갖다 저기다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관광하면. 그래서 이쪽으로 오거나. 그 다음에 버추얼로 갔다가 또 피지컬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태양, 태음, 소양, 소음 이렇게 해당된다. 그 다음에 이제 AI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정보를 계속 만들어낸다고. 그 다음에 프로덕트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챗봇 시스템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AI가 관광에서 많은 역할이 있는데 이 3가지가 주 역할이 될 거고 제가 이거는 이제 챗GPT한테 제주도 관광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데이 1, 데이 2. 다시 물어봤지? 시간도 붙여줘요. 시간 쫙 붙여줘요. 이게 사실은 기존의 인포메이션 시스템하고 틀린 점이 이거죠. 내가 말을 했는데 바로 응답을 해주는 이 환장을 노리시죠. 얘가 알아듣네? 이런 거죠. 그런데 사실 제주도 가려면 챗GPT한테 안 물어봅니다. 뭘 봐요? 네이버의 블로그를 보죠. 그러면 당일치기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쫙 나와요. 이것만 보고 가면 다 돼요. 사실은. 그러면
외국인들은 네이버를 보느냐? 아니죠. 트립어드바이저를 지금 파트너랑 간다. 펫은 없다. 푸드, 먹는 것 때문에 간다. 그 다음에 로컬 마켓. 그러면 트립어드바이저가 여기를 가라고 해요. 그런데 재밌는 건 파란색은 네이버가 추천하는 장소고 빨간색은 트립어드바이저가 추천할 장소예요. 보라색은 AI가 추천할 장소입니다. 이걸 실제로 제가 분석을 해서 놓은 거예요. 제가 놓은 건 아니고 제 학생이 한 거지. 어찌됐든 이렇게 틀리게 나온다는 거. 저의 그 연구는 이거를 좁히는 거예요. 챗GPT가 학습력이니까 AI가 계속 학습해하고 결국은 네이버처럼 될 것 같거든요. 그걸 증명하는 거지. 자, 그렇지만 앞으로의 스마트 투어리즘 2.0은 이렇게 코펜하겐처럼 그린, 그 다음에 스마트 그로스, 그 다음에 리빙 랩, 코퍼레이션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방향이다라고 이제 2.0의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스마트 투어리즘 시티라는 논문도 제가 이제 처음 써갖고 이 논문을 시켰거든요. 개념화를 시켰고 그래서 a duality of place where technology support.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투어리즘이 합쳐진 단어가 스마트 투어리즘 시티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스마트 바이시클 같이 이제 코펜하겐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AI 파워드 스마트 투어리즘 2.0이 나왔는데 과연 그러면 스마트 투어리즘 2.0은 뭐냐? AI를 활용하는 거죠. 코어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앱, 클라우드 컴퓨팅, 메타버스, AR, VR이 다 여러분들의 기계적인 뇌, 테크놀로지컬 브레인에서 작동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키 캐릭터스틱이 뭐냐? 서플라이어 유저 퍼스펙티브 인테그레이션인 거예요. 서플라이어는 여기서는 호텔, 그 다음에 음식점, 그 다음에 뭐 이런 관광에 필요한 것들을 서플라이어인데 서플라이어하고 유저의 것이 합쳐지는 거고, 그 다음에 리얼 인바이러먼트와 버추얼 인바이러먼트가 컨버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데이터인데 데이터는 사실 컨텍스추얼 로우 데이터하고 이 소셜 커넥티비티 데이터가 합쳐지는 거죠. 소셜 데이터는 웹상에서 올라와 있는 데이터들이죠. 우리가 쓴 데이터들, 사람이 쓴 데이터하고 실제로 로우 데이터는 엑셀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죠. 근데 지금 엑셀에 있는 데이터를 끄집어 오지는 못하잖아요. 그걸 끄집어 와서 소셜 데이터가 합쳐지면 컨텍스트가 정확히 맞아 떨어지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AI가 엄청난 파워를 발휘할 거다. 아마 지금 그걸 다 그 연구를 할 거예요. 그럼 스마트 투어리즘 2.0 뭐냐? 테크놀로지를 더 확장시키는 거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거고 모빌리티나 액세시빌리티, 이노베이션과 크리에이티브 허브가 생겨나죠. 모빌리티는 교통 쪽에서 연구를 합니다. 근데 관광 쪽에서는 그 교통을 활용해서 접근하는 거예요. 액세시빌리티. 그러니까 개념이 틀립니다. 그렇지만 모빌리티가 있어야지 액세시빌리티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연구를 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리고 나서 이노베이션. 그래서 인터넷이 나와서 오프라인을 갖다가 웹상으로 뛰어 올랐잖아요. 근데 그때는 사실 정보를 갖다가 투명하게 볼 수 있는 패러다임으로 바뀐 거고 인터넷이 나와서 앱으로 간 건 데이터를 제너레이션하는 시대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앱이 나와서 다시 AI로 간 거는 이제는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내 생각까지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내 생각을 실행시켜주는 거죠. 그건 에이전트죠. 그래서 에이전트 에라의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중간에 하는 업자들 또는 중간에 이 단계가 확 줄어들고 기계적인 뇌와 나하고의 의사소통을 하고 최소한의 뭐 심부름이나 물리적 심부름 이런 것들로 연결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추정이고 그런 추정을 이제 논문으로 썼는데 이 논문은 이제 아주 유명한 저널인 저널 오브 스마트 투어리즘에 실렸습니다. 자. 그래서 테크놀로지, 서스테이너빌티, 액세시빌리티, 모빌리티 시대고 이노베이션과 크리에이티비티 시대다 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